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상위 1% 트레이더 주식투자 김유자입니다. 자, 지금 영상 녹화 시간이 11시에요. 또 너무 늦었죠? 죄송합니다. 진짜로 오늘은 좀 빨리 안 잤거든요. 근데 영상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저도 뭐 차트 분석이며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차트 분석도 그렇고 재료, 이번 주 이제 굵직한 재료가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하나하나 다 확인하느라 좀 더 늦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고 꿀 종목이 정말 많아요. 그쵸? 또 한 주에 제일 중요한 영상이기도 하고요. 그쵸? 이 영상 안에 또 답이 있을 거고, 힘든 장세, 여러분 그 계좌를 좀 웃게 하는 효자 종목이 또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자, 바로 들어갈 건데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국내 증시 요약입니다. 일단 금요일날 증시가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좀 투심도 약했고, 금요일 장세에다가 외국인이 이제 1조 이상의 매도세가 나왔었죠. 코스피에서.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그 전날 2700대를 회복했었는데 하루 만에 외인 매도로 급락을 했고요. 코스닥도 약세였습니다. 일단 코스피에서 우량주는 그냥 거의 다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증시도 이번 주에 FOMC 및 GTC 2024 엔비디아 AI 컨퍼런스 그거 앞두고 이제 관망세로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나마 조금 버텨줬지만 전체적으로는 미장도 약했고 우리나라도 약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사실 이게 엄청나게 굵직한 재료예요. 일정이고 FOMC랑 GTC 2024. 근데 FOMC는 사실 이번에는 이제 뭐 기준금리 동결 이렇게 좀 나올 것 같은데 아직 모르죠. 또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해야 할지.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 두 재료로 FOMC랑 GTC 요걸로 인해서 이제 미장이 어느 정도 반응을 해줄 거고, 그걸로 이제 우리나라도 증시의 이제 방향성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일본에서 이제 금리를 결정을 하죠, 이번에. 그래서 일본 은행에서. 그래서 그것도 있고 진짜 너무 많아요. 중요한 한 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금요일 날 우리나라 강세 테마는 재건 쪽이 강했었습니다. 재건. 그 전날에 SG가 그 우크라이나 도로복구 사업에 이제 그 선정이 되면서 재건 테마가 다 같이 올랐고요. 점상을 찍어 놨었죠. 그러다가 한번 이렇게 풀렸다가 오전에 다시 좀 그 상한가를 마감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재건 테마들이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이었죠. 그리고 AI는 이제 뭐 CELAB, 엔비디아 컨퍼런스 그거랑 또 이제 뭐 솔트룩스 이런 거 재료를 동반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반도체 애들도 GTC 때문에, 엔비디아 컨퍼런스 때문에 일부는 좀 강했다. 그리고 바이오 애들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 바이오 애들은 사실 그 주가의 영향을 조금은 그래도 덜 받죠. 근데 바이오 애들이 떨어지면 코스닥이 좀 안 좋은 건 있어요. 하지만 그나마 미장의 영향을 좀 덜 받습니다. 그거는 있고요. 그리고 약세 테마는 최근에 강했던 저 PBR 우량주들 이번에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저 PBR 애들이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나 봐요. 그리고 로봇, 이거 차익 실현 매물도 그렇고 뭐 외국인이 많이 매도해서 조금 주가가 좀 하락한 것도 있겠죠. 그리고 로봇 애들도 약했습니다. OLED 전날 이제 선익 시스템 이런 애들이 강했지만 조정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가상화폐는 지금 주말 중에도 1억이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가 사실 이번에 정말 약하게 조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일단 중소형주에 돈이 지금 너무 안 돌아요. 우량주에 많이 돌고, 그리고 가상화폐 테마가 2년 전이랑 지금 비교했을 때 2년 전은 진짜 엄청나게 강했거든요. 완전 주도 테마였어요. 그때 비트코인 한창 뭐 얼마였죠? 그때 고점이 9천만 원이었나요? 8천만 원이었나요? 하지만 이번에는 1억을 넘었었는데도 정말 약하다. 그 이유는 이제 수급 분산, 그리고 이제 저 PBR 등장하면서 또 우량주 강세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중소형 테마가 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합에서는 전고체 애들, 근데 시간 외에서는 또 강했어요. 근데 전고체 중에서 뭐 삼성 SDI나 이런 애들은 뭐 삼성 SDI는 또 뭐 전고체만 아니라 뭐 배터리 이런 쪽으로 다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제 전고체 애들은 보합이었고 중소형주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외에서는 강세였다. 그리고 조선 애들도 이제 좀 약보합, 그리고 원전 애들도 약보합, 초전도체도 약보합. 다 거의 다, 그러니까 사실 약세 테마나 여기 보합이나 거의 다 약했어요. 전체적으로 지수가 안 좋아서 여기는 거의 좀 약한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했던 애들은 별로 없어요. 딱 여기서도 몇 종목만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코스피는 마이너스 1.91%, 코스닥은 마이너스 0.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미 증시는 이제 나스닥이 0.96% 하락 마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마이너스 0.5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세계 증시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금요일날 그래서 뭐 매매한 종목이 많지는 않아요. 오전에만 매매를 했고 오후장에는 좀 모으면서 끝났고, 조선 쪽을 좀 모았습니다. 조선 애들 좀 모았고,
그리고 반도체 애들은 지금 계속 모으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공개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도체 애들은 저기 이번 주에 이 GTC를 보고 모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알려드릴 수 없고, 효자방에서는 같이 모으고 있죠. 그래서 그런 애들 이렇게 했고, 일단 매매한 거 보여드리면 삼성중공업 했습니다. 얘랑 현대힘스 이렇게 두 개 다 시가 베팅을 했고요. 살짝만 보여드리고 갈게요. 오늘 일정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한번 먹고, 여기서 시가 베팅에서 한번 먹고 다시 모아서 한번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모았습니다. 그리고 현대힘스도 오전에 얘는 그냥 짧게 먹고 나왔어요. 근데 너무 강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우량주가 약했었다고 말씀드렸죠. 코스피가 약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삼성 SDI가 아니고 저 삼성중공업은 잘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현대힘스는 이렇게 먹고 나왔는데, 야, 근데 진짜 강하게 갔어요. 이날 제가 효도방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전날 우량주가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조선 테마에서도 원래 저는 중소형 테마를 좋아하죠. 단타 하기에는 중소형 테마를 좋아하는데, 전날 우량주가 강해서 일단 두 개 다 시가 베팅을 하는데, 현대힘스는 비중을 적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좀 비중을 크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가에 좀 수익이 어느 정도 났고, 얘는 비중을 적겠는데 또 진짜 청개구리 마냥, 와, 얘가 강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너무 아까워. 이건 너무 아깝고, 여기는 이제 살짝 그 정찰병 잡아놓은 겁니다. 한 주는 아니고요. 100만 원 잡아놨어요. 100만 원 잡아놨고, 이거는 이제 제가 삼성중공업을 모으기 때문에 현대힘스는 이제 저거 뭐야, 월요일날 얘가 그 시간 외에서 좀 떨어졌죠. 그래서 삼성중공업을 모아서 따로 얘를 뭐 많이 하진 않았고요. 근데 종가에 좀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런 데까지 오면은 좀 비중을 들어가려고 했어요. 지금 모으고 있는 게 조금 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뭐 따로 크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따로 한 거는, 매매한 거는 없는데, 손절한 거 보여드리면 이거 선익 시스템, 시가 베팅 했다가 손절 나왔고, 여기서 이제 제가 효자방에 이제 말씀드린 거는 여기 42,000원 부근, 여기서부터 잡으면 될 겁니다. 원래 44,000원서부터 잡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일단 시가를 깨고 내려왔죠. 얘가 반등을 했다가 이때 못 팔았어요. 못 팔아가지고 이제 시가 깨서 손절하고, 그러면 42,000원부터 다시 잡으면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잘 반등을 해줬어요. 이렇게 요거 손절인데, 요건 한 주예요. 여기서는 한 주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제주은행 얘도 손절했다. 이거는 살짝 들어갔다가 지수가 안 좋아서 얘가 좀 움직이나 했어요. 그래서 살짝 들어갔다 빨리 끊었죠. 1, 2% 내로. 그래서 매매한 건 많지 않고, 그 조선에서 그냥 계속 삼성중공업 모았다가 팔고 다시 모으고 이렇게 했고, 반도체 애들 조금 모으다가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장세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너무 많은 종목을 매매할 필요 없어요. 하루에 하나면 돼요. 하나 내지 두 개면 됩니다. 우리가 2주 전까지 장세가 괜찮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 이제 종목이 조금 뭐 하루에 뭐 3종목, 4종목 이렇게 모아도 사실 돈복사 장세 그랬는데, 지금 한 2주 동안은 투심이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마주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많은 종목 꼭 매매하지 말고, 종목이 많다고 해서 수익이 잘 나는 게 아닙니다. 한두 종목 신경 써서 여러분들 잘 모아가시면,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오늘 안 가더라도, 그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이렇게 순환이 돌기 때문에 내 종목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뭐 일정이랑 재료 이런 거 공부하니까 좋은 종목, 그리고 대장 이런 종목들, 이런 애들 모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세계 증시 보면은 이렇게 약보합 마감을 했고, 원자재, 금은 좀 떨어졌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330원 그대로고, 그 금요일날 살짝 올랐다 내려왔나 봐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지금 9,600만 원, 9,70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1억이 깨졌고, 이게 지금 30분 봉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봉으로 봤을 때 어제부터 깨졌죠, 1억이. 그리고 금요일날 엔비디아는 거의 보합 마감, 약보합 마감, 상승 중이었었거든요. 제가 이거 장중에 봤을 때는 좀 약보합 마감을 했어요. 필라 반도체는 0.54%. 그리고 뭐 많이 빠진 거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뭐 이런 애들. 딱히 저건 없죠. 자, 연기금 등 기관들 밸류업 미공시 기업 투자 대상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이제 주말 사이에 있었고, 이달 말 상장사 밸류업 공시 종합 가이드라인 초안 논의 개시래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결정적으로 나오는 건 5월 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어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런 우량주, 그리고 밸류업 테마 애들 모으려면 이런 거 잘 보시고 모으시길 바랍니다.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셔서. 배당 소득세 내린다. 금융위 밸류업 인센티브 확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밸류업 테마 매매하는 데는 조금 좋은 호재 기사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정부가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방안으로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추진한다. 배당 소득세율 완화해 국내 증권시장 투자를 활성화 도모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요거는 이제 금요일 날 나온 기사인데, 그때 이제 뭐 투심이 안 좋아서 움직이진 않았죠.
그래서 저 PBR 이런 애들은 그 여러분들 모으고 계신 종목이나 이런 게 있다면 이럴 때 조금 눌렸을 때 조금 더 뭐 추매나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 주 FOMC, 엔비디아, GTC의 초점이래요. 뉴욕 증시. 그래서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따가 일정에서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 주에 변동성이 높아질 것 같다라고 하고 엔비디아 요거 컨퍼런스 요걸로 이제 또 주식이 반등을 하는 미장에서 촉매제 역할을 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엔비디아 역대 최대 AI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차세대 AI 칩 선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18일부터 21일 미 세너 제이서 엔비디아 GTC 열려 30만 명 이상 참여 이런 게 있었고, 자 여기서는 업계에서는 황 CEO가 이 자리에서 차세대 AI 반도체인 B100 GPU를 소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AI 열풍을 탄 엔비디아의 A100, H100 GPU 모두 각각 2020년, 2022년 GTC 기조 연설에서 발표됐다. B100은 세계 파운드리 1위 대만 TSMC 최첨단 공정인 3mm 기술로 생산될 예정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TSMC 이런 거 관련주 최근 요거 있었죠? SK 하이닉스 TSMC AI 동맹 수혜.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뭐 SK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가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 뭐 HBM은 어느 정도 다 좋겠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큰 이슈라고 봐요. 일본에서도 최근 반도체 테마가 강했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지금 뭐 미국이나 일본은 계속 장이 좋았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투심이 너무 약해. 사실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들 다 외국인이 매수하는 거, 그런 종목 애들 뭐 외국인 혹은 기관이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개인들은 지금 다 물려 있어요. 보통 거의 다 물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안 움직이면 진짜로 투심 어렵습니다. 제가 100% 장담합니다. 이거는 이번에 GTC로 안 움직이죠? 진짜 장난이도 장난 아닐 거예요.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그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부터.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있었죠? 삼성 GTC 2024서 CXL 주제로 발표. 그래서 요거는 예전 기사예요. 3월 7일 네오셈. 근데 제가 왜 이거를 가져왔냐면 네오셈이 이번에 그 금요일 날 시간 외에서 거래 대금이 제일 많이 터졌습니다. 근데 보안 마감했어요. 수상하죠? 자, 네오셈이 금요일 날 괜찮았어요. 그쵸? 괜찮았는데 시간 외에서 처음에는 올라요. 3% 이상 오르다가 마지막에 보안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CXL 테마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물량이 들어왔죠. 이렇게 12만 주, 11만 주 순매수가 들어오다가 나중에 보안 마감을 했는데 누군가 찍어 누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차익 매물이 나왔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럴 경우는 좀 수상하긴 합니다. 거래대금도 100억 이상 시간 외에서 터졌는데 보안 마감이다. 누군가 상승 준비를 했다가 큰 물량에 막혀서 다시 못 간 거일 수도 있죠. 이러면 장중에 내일 좋을 수도 있어요. 투심만 받쳐준다면. 그래서 이런 거 CXL 테마, 엑시콘, 네오셈 이런 애들 있죠. 최근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건 엑시콘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일정 요것도 있습니다. 바이오, 유럽 스프링 향하는 국내 제약 바이오. 주목받을 기업은 어디? 저는 요거는 크게 보지 않을 거예요. 반도체, GTC가 저는 재료가 더 커서 하면은 그쪽을 할 거고, 여기 있습니다. 요거 읽어보시고 요 기사도 혹시 바이오 좋아하시거나 바이오 모으고 계신 분들은 요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당일 단타는 할 수 있겠죠. 이런 데서 거래대금 많이 터지고 당일날 눌림이 이제 좀 나온다. 그러면은 한번 볼 건 같은데 이번 주는 저는 모아가는 매매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G, 얘가 이제 상한가를 가서 이거 가져온 건데, SG 우크라이나 도로 복구에 10년간 4조 원 규모 아스콘 공급. 이거 목요일날 영상에 제가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 SG가 이런 식으로 상한가가, 그러니까 저는 점상이라서 아예 안 봤어요. 시가에 SG 눌러봤는데 점상이야. 그래서 뭐 이거 매매 못하겠구나 했는데 시가에 잠깐 풀렸다가 다시 상을 닫아놨습니다. 이러면 매매할 수가 없죠. 뭐 물론 풀렸을 때 제가 얘를 봤으면 돼요. 하지만 갭이 너무 좀 많이 떴고, 근데 지금 시총 대비 매출액은 뭐 4조 원 예상을 하는데 너무 괜찮죠. 시총 1000억짜리 회사가. 그런 거 보면은 좀 내일도 강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오늘 러 대선 마지막 날 차르 푸틴 종신 집권길 연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시간 새벽 3시부터 이제 그 대선이 공식 종료가 되고 투표 종료와 동시에 개표가 시작되어 여론조사 기관의 출구 조사 결과도 발표될 전망이다. 이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작아서 하루면은 다 나오는데 러시아는 뭐 모르죠. 화요일까지도 되려나 우리나라?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 푸틴이 거의 당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서방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죠. 그러면 재건 애들이 좀 좋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재건 애들이 한 번 더 이제 반등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 주시하면 되고. 자, 요거 미 정부 중국 조선업 견제 가능성 한국 중요성 부각이래요. 그래서 미국 노조 중국 조선업 제재안 요청, 국내 조선사 주가 일제히 반등. 이런 기사가 이제 또 나왔어요. 또 나왔고, 이게 주말에 나온 거 아닌가?
잠깐만, 이게 아니고 이거는 그 금요일 날 나온 거죠? 금요일 오전. 이건 안 봐도 되겠다. 이건 안 봐도 되고 이거 보면 됩니다. 미중 갈등 확산, 조선주 어부지리 장세 지속될까라고 해서 저는 지금 조선주가 괜찮다고 봐요. 그때 목요일 날 영상에서 왜 좋은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뭐 보면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조선업으로 확산하는 흐름 속에 국내 5대 조선주가 나란히 반등했다. 국제 유가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지금 국제 유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기록한 호재와 더해 그 미중 갈등에 따라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리면서다. 다만 미중 갈등에 따른 국내 조선주의 어부지리 장세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오래 가져갈 그건 아니고요. 이번 주가 아니고 뭐 아무튼 시세 나오면은 매도를 할 거고. 근데 저는 이거 이제 다음 분기 실적 나올 때는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뭐 이거는 이 사람의 생각이고 저는 좋을 것 같은데. 계속은 모르겠어요. 이번 하고 실적 나올 때쯤 다시 하면 되지 않을까. 아무튼 지금 삼성중공업 차트가 굉장히 괜찮거든요. 여기서 이제 내일 만약에 반등을 해서 뭐 이런 데 다시 가서 이런 고점을 간다? 그러면 한 번 더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죠. 이번에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내일 하락을 하는지 상승을 하는데 그 시간 외에서는 살짝 올랐어요. 뭐 하나조선 얘도 올랐고. 근데 지금 삼성중공업이 차트가 제일 이쁘죠. 얘가 지금 52주 신고가 앞두고 있고, 중소형 테마로는 현대임스, 예, 조선 기자재 테마 현대임스가 이제 강합니다. 얘랑 삼성중공업 두 개만 보면 되겠죠. 의대 교수들 25일 이후 사직서 제출, 의대 정원 증원 반발, 의료계 집단 행동 확산. 이것도 계속 의료 대란도 지금 뭐 정부랑 이 전공의들 지금 뭐 쉽게 이제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대란 애들은 지금 거래대금이 안 터지거든요, 이쪽. 그러니까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 뭐 저런 재료나 이런 게 엄청나게 좋더라도요. 저런 식으로 계속 뭐 엄청난 이슈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테마주는 한번 이렇게 반짝하고 이런 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여기서 뭐 의료 쪽이나 정부에서 또 되게 좀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 또 이렇게 한번 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의료 대란은 지금 뭐 매일 조금씩 자극적인 기사가 나오는데 당연히 점점 반응을 안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또 엄청 자극적인 또 뭐 재료나 이런 기사가 나오는지 봐야 돼요. 근데 요거는 조금 이게 장중이었으면 한번 반응 그래도 좀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주말 사이에 나온 거라 내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S 그룹 3년 내에 4개사 상장, 미국 IPO도 추진한다고 해서 일단 그 금요일 날 LS 네트워크스가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저거뿐만 아니고 요게 있었어요. 대주주 바뀐 이베스트 투자증권 사명 LS 증권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이걸로 이제 LS 네트워크스가 상한가를 갔는데 거래대금도 괜찮아요. 2천억 정도. 근데 장 막판에 간 상한가이기 때문에 뭐 갭이 내일 얼마 안 뜰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끼가 워낙 좋은 녀석이었죠. 이런 식으로 끼가 좋아서 내일 좀 모르겠네. 만약에 내일 오전에 좀 할 게 없다. 뭐 반도체명 이런 애들은 모으면 되니까 GTC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화요일부터 이제 반응들을 하겠죠. 내일은 뭐 기대감에 오를 수 있고 우리 장 끝나고 나서 개막을 하잖아요. 미국 시간으로는. 그래서 내일 뭐 반도체는 장중에 모으면 되고 시가에는 한번 그래도 끼가 좋으니 시가에 한번 볼만하지 않을까. 할 게 없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트룩스 초거대 AI 루시아 전세계 오픈 LNM 리더보드서 성능 1위 전세계 오픈 LNM 리더보드 요거서 성능 1위를 했대요. 그래서 국내 인공지능 기업 솔트룩스의 자체 개발 초거대 언어 모델 LLM 루시아가 전 세계 언어 모델을 평가하는 허깅페이스의 오픈 LLM 리더보드에서 성능 1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트룩스가 상한가를 가지 못했어요. 상한가를 가지 못했고 기준봉을 세워놨죠. 일단 마감이 22.63% 종가 마감을 했고 이번 주에 그 삼성전자 주주 총회가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일단 뭐 로봇 쪽이 이번에 가장 강할 것 같고요. 근데 AI 쪽도 좀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 않나. 솔트룩스 삼성전자가 이제 삼성전자가 아니고 그 삼성 어디였지? 삼성 SDS 거기랑 이제 관련이 돼 있죠. 이런 거 있었고 인플레 걱정 안 끝났는데 구리값 11개월 내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 닥터코프로 불리는 구리 가격이 최근 크게 상승을 했대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에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다. 그래서 이런 거 이번 주 FOMC 앞두고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조금 걱정이 되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반응을 해준 건 그 이구산업이랑 알루코 이런 애들이 있었죠. 그래서 얘네들도 계속 한 번씩 장중에 주시를 해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번 주 주간 일정. 너무 많아요. 이거 봐. 그나마 여러분들 제가 줄여서 이 정도예요. 일단 내일 이거 현지 시간입니다. 다 현지 시간이고 뭐 일본이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뭐 하고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요건 바이오 유럽 스프링이나 뭐 요거 엔비디아 GTC 2024 요거는 현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19일부터 보면 됩니다. 근데 뭐 모을 거는 내일 모아야겠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내일 조금 주시를 해보시고. 그래서 그래픽 반도체 GPU 기술 컨퍼런스라고 하고요. 당연히 반도체 AI 로봇 테마, 그리고 전력 테마는 왜 써놨냐면 최근 AI랑 전력이랑 좀 묘하게 같이 움직여요. 그 이유는 뭐예요? AI가 전력 소모를 많이 한다고 하죠. 그래서 뭐 전력 테마 중에서는 원전, 변압기, 전선 이런 애들 다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원전은 이번 주에도 금요일날 요거 일정이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하는 이걸로 원전 애들도 혹시 움직이나 반응을 하나. 일단 21일까지니까요. 요거 있고 요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테마 중에서 볼 게 굉장히 많죠. CXL 테마, 엑시콘이랑 네오셈 있고요. HBM, 한미반도체, QRT, 뭐 가온칩스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있고, 그리고 잭슨 황 엔비디아 CEO가 저번 주 언급했던 서버 액침 냉각, 그 테마는 GST랑 K엔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그리고 뉴로모픽 그 AI 반도체 그거에 대해서도 혹시 이제 나올 수 있어서 이런 애들 이렇게 테마 자람 테크놀로지에서부터 오픈 엣지 테크까지 뭐 에이징랜드, 네페스아크 이런 애들 다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당연히 이제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아가는 거 아니면 단타 잘 하시는 분들은 그날 강한 거 하면 되겠죠. 근데 모아가는 매매도 이번 주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바이오 테마는 아까 그 기사에 종목들 나오죠. 그리고 일본은행 금융정책회의가 있는데 19일날 일본 기준금리를 이제 결정을 할 예정이래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 좀 출렁일 수도 있겠죠. 요거는 이제 중요한 일정이고, 그리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요게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회의체, 요게 이제 18일부터 20일날 하는데 아마 20일날 요거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미중 무역 전쟁 뭐 이런 거 테마에서 조선이 이번에 꼈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도 있나 체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산업부 장관이 2차전지 수출 현장 방문을 한대요. 오후 2시에. 그래서 2차전지 애들 움직이는지. 그리고 화요일은 기아 배당락일이에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여러분들이 기아를 매수해야지 그 배당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5천 얼마였나? 뭐 그렇죠. 그래서 그 화요일은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이때는 좀 주가의 변동성이 심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하락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요거 있고, 쌍펜 반도체는 조심해야 돼요. 보호 예수가 해제되고요. 화요일 것까지만 확인을 하면 되죠. 근데 요거 혹시 로봇 모으실 분들은 요거 참고하세요. 수요일날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9시부터 있습니다. 오전. 그래서 이번에 사회이사 로봇 전문가를 선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렌시스, 그리고 아진엑스텍은 금요일날 움직였어요. 그 삼성전자 기사를 붙였거든요. 이런 애들이 있고, 아진엑스텍이 요거 아진엑스텍 삼성전자 산업용 로봇 납품 본격화 2배 이상 증가. 그래서 얘도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일 낫지 않을까요? 얘가 이런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어놨고, 만약에 이 박스권 상단 18만 7천원, 8천원 여기 뚫는 순간 20만원까지 다이렉트로 한번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죠. 물론 투심이 받쳐줘야 돼요. 지금 제가 이런 기사들, 중요한 기사들 많이 보여드리는데 재료 일정 투심이 안 받쳐주면 안 갑니다. 아무리 호재가 있어도요. 나중엔 가겠지. 투심이 좋아지고 장세가 회복되면요. 나중엔 반등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사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단타 위주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조심해야 돼요. 안 간다고 하면 과감히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계속 갖고 있다가 눌리고 또 물타고 또 눌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기준은 여러분들이 꼭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이렌시스도 지금 차트가 묘해. 그죠? 계속 고점을 올립니다. 3일째. 근데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이렌시스는 삼성 납품하고 있죠. 감속기 하고 있고, 우리는 화요일 거까지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있어요. CFMS 차이나 플래시 마켓 서밋. 요거 이때도 이제 반도체 애들이 또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도 있고요. GTC가 끝나자마자 이런 것도 있고, 끝날 때쯤 CFMS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요거 있어요. mem콘 미국 반도체 학회에서 삼성전자가 CXL의 청사진을 공개한대요. 이게 3월 26일. 그러니까 이번에 GTC가 끝나고 만약에 CXL 테마를 물렸어. 혹시라도. 그러면 이때까지 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 최근 뉴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내일의 효자 종목입니다. 일단 반도체 테마, AI, 로봇 조선 이렇게 했는데, 재건을 넣을까? 재건도 봐야 할까요? 일단 삼부 토건도 거래대금 괜찮은데
재건을 한다면 저는 SG를 할 것 같아요. SG. 근데 얘가 상한가가 안 풀릴까봐. 그리고 얘는 또 일단 기준봉이 없어요. 기준봉 뭐 이때 이거 뭐 100억짜리 이런 거는 기준봉이라고 할 수 없고 거의 점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금요일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장중에 대응 안 되면은 또 투심 안 좋고 이러면은 손실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내일 또 갭이 20%가 떠. 근데 여러분들 뭐 4조 정도 이제 수혜를 본다니까 무조건 올라가겠지 하고 시가에 사요. 그러다가 뭐 10% 20% 하라 하면 하루에 마이너스 20%를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장중 대응이 돼야 돼요. 나중에 차라리 손절을 빨리 끊고 뭐 지지가 나오면 그런 데서 다시 사는 게 더 현명한 매매겠죠. 지금처럼 투심이 안 좋을 때는. 재건을 보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 AI가 그렇게 끌리진 않아요. 근데 제가 왜 써놨냐면 C랩이 끼가 괜찮거든. 써놨는데 차라리 이거를 지우고 개별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SG랑 C랩 정도. C랩은 엔비디아 목요일날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엔비디아 뭐 파트너사죠. 그리고 GTC 이번에 굉장히 이제 호재가 있습니다. 그쪽 GTC 참가 업체에 C랩이 파트너인 데가 되게 많아요. 마이크로 소프트 애저도 있고 또 AWS 그런데 아마존 웹 서비스 이런 데 다 파트너사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600억 터지고 이렇게 기준봉을 세웠다 할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타점은 글쎄요. 그거는 효자 방해만 공개를 할 겁니다. 오늘은 영상이 길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중에서는 상한가를 간 에이펙트 그리고 네오셈 수상하다고 했죠. CXL 테마, GST, 맥심 냉각 그리고 얘네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저번 주에 좀 반응이 왔던 애들이고 한 테마만 모아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뭐 HBM이면 HBM, CXL이면 CXL, 맥심 냉각이면 얘네 이렇게 한 테마만 모아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얘네들 다 볼 예정이고 그리고 로봇도 수요일까지니까 모아가면 되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렌시스, 아지나 엑스텍 이런 애들 그리고 조선 테마는 현대임스랑 삼성중공업 이런 애들 보면 될 것 같고 개별에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재건, SG랑 엔비디아, 파트너사, C랩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 단타보다는 투심이랑 장세가 어느 정도 돌아올 때까지는 뭐 하루에 한두 종목 모아가서 이제 수익 내고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갈아타고 이런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돈을 잃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도 그렇고 제가 있는 건 괜찮아요. 저는 뭐 어차피 결국 이길 건 아니까 괜찮은데 혹시 주린이 분들 조금이라도 지금 쉽지 않은 장세에서 하다가 괜히 손실만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목 수를 줄이시고 대장주 매매하시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일정, 재료 체크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그런 것들 모아간다면 그래도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다들 열심히 공부하셨겠죠? 아무튼 이번 주도 효자 종목으로 휴도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